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유형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보신 적 있죠? 이 문제들이 바로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더보기 링크에 이 문제들과 연습 문제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직접 풀어보셔도 돼요. 첫 번째 문제는 함수의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x의 범위에 미정계수가 포함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저와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저와 이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문제들을 차례로 풀어볼 거예요. 특히 두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미정계수가 포함된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응용, 심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바로 문제풀이로 가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꼭 개념부터 푸시고 문풀 부분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기본 개념을 모두 아는 학생들은 개념 설명 부분 중간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의 중반, 후반부에서는요, 응용 심화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기본 개념만 공부한 학생들은 꼭 공부하고 문풀 파트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x가 모든 실수일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가 만약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 이꼴 p일 때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a가 만약 음수라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 이꼴 p일 때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없어요. 자, 다음은 x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편의상 최고창의 개수 a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x의 범위에 이차 함수의 축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바로 x의 범위가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을 유심히 봐주세요. x값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이 영상에서 이차 함수 그래프의 축은 항상 고정하고 x의 범위를 바꾸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이 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두 최소값은 이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갖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은 x의 범위에서 축이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 화면 왼쪽의 그림처럼 x의 시작점인 알파가 x가 끝나는 지점인 베타보다 멀다면 x가 알파인 곳에서 최대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베타가 축에서부터 더 멀다면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처럼 만약 알파와 베타가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즉 축이 x의 범위인 알파, 베타의 딱 중간이라면 최대값은 알파와 베타에서 모두 같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오늘 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이 상황들을 단순히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그림이 나타내는 구간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 그림처럼 x의 시작점인 알파가 x가 끝나는 지점인 베타보다 먼 경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바로 두 번째 그림에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차 함수의 축이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중간 지점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로 각각 구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축을 포함하는 경우는 P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겠죠. 알파 베타의 중간 지점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경우고요. 알파와 베타의 중간 지점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P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꼭 이 구간들을 직접 나눌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x의 범위가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를 알아볼게요. 이 경우는 앞선 축을 포함하는 경우보다 간단해요. 만약 x의 범위가 축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이 때문에 x가 가장 작은 알파에서 최대, x가 가장 큰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반대로 x의 범위가 축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띌 거고요. 이 때문에 x가 가장 큰 베타에서 최대, x가 가장 작은 알파에서 최소가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영상 초반에 보셨던 문제들처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앞서 살펴봤던 축을 포함할 때와 축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최대 최소를 이번에는 최소값과 최대값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최소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x의 범위를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x의 범위가 축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의 범위가 축에 포함될 때. 세 번째, x의 범위가 축보다 클 때. 지금 그래프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의 그래프보다 살짝 어긋나게 그렸어요. 다들 이해하셨죠? 다음은 최대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2가지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x의 범위가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에서 갖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에 대해서는 단 2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하죠? 네, 맞습니다. 3개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네, 맞아요. 2개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소값을 기준으로는 구간이 3개, 최대값을 기준으로는 구간이 2개로 나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야만 하는 경우로 나오죠. 그렇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고려한다면 구간을 총 몇 개로 나눠야 할까요? 정답은 4개입니다.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 최소값은 일정하지만 최대값은 알파와 베타 중에서 더 먼 곳에서 갖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그때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 최대값을 갖는 곳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을 하나 더 나눠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다?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번과 4번과 같은 모양일 거고요. 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2번과 3번과 같은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축을 중심으로 한 범위 조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미정계수를 포함한 최대 최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범위를 직접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공식들을 외워야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 그림을 이해하고 구간을 나눌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쉽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들만 보여줄게요. 앞에서는 축을 고정해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구간을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x의 범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x의 범위를 기준으로 축이 베타보다 클 때부터 차례대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구간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알파와 베타의 중간, 그리고 베타, 세 지점으로 나눠지는 총 4개의 구간을 축이 옮겨간다고 생각하고 구간을 나누면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선생님하고 풀어볼 문제들은 연습 문제들과 함께 더보기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더보기 창에 링크를 눌러서 문제를 받아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인 2차 함수의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주어진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축의 방정식이 x =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눴던 구간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p,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표시해 두었어요.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구간을 나누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노란색 글씨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구간이에요.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구간입니다. 축이 x의 범위보다 큰 곳에 있을 때니까 a가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죠? 이때 함수는 감소하는 그래프이다 보니까 최대값은 x = 0에서 최소값은 x = 2에서 갖게 되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2로 만드는 a의 값은 바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2분의 3이라는 값은 이 구간의 조건인 2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축을 포함해야 하는 구간인데요. 구간의 시작 지점인 x = 0가 구간이 끝나는 x = 2에서보다 먼 구간이에요. 이 때문에 축은 구간의 중간 지점과 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구간의 중간 지점은 0과 2의 중간인 x = 1이 되겠고요. 이때 구간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구간의 양쪽 끝 지점 중에 축으로부터 먼 x = 0에서 갖게 되겠고요. 최소값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인 x = a에서 갖게 되겠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2이고 이 값은 지금 구간에 포함되니까 답이 될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 구간입니다. 이제는 구간 나누는 게 제법 적응이 되셨죠? 이번에는 구간에 축이 포함되지만 구간이 끝나는 x = 2가 축으로부터 더 멀리 있어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 범위의 중간 지점인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값은 양쪽 끝 지점 중에 축으로부터 먼 x = 2에서 갖게 되겠고요. 최소값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인 x = a에서 갖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2-√2이고 이 값은 지금 구간에 포함되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이미 눈치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구하는 함수 값들이 f0, fa, f2로 한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값들을 구간에 따라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넣어서 계속 활용하면 돼요. 계산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서 축은 x의 구간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때 함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x 이꼴 2에서 최소값은 x 이꼴 0에서 갖게 됩니다.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2분의 1이 되지만 이 값은 주어진 구간에 있지 않아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a는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 얻은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이므로 두 수를 합치면 2가 됩니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인 x의 범위에 미정계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앞의 문제인 함수의 미정계수가 있는 문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내신 때 이 유형은 최상위권에서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되었고 킬러 문제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네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요. 우리는 최고창이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만 다루었었죠. 하지만 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간을 나누는 것은 똑같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하는 것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선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구간도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모습과 많이 닮았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구간을 4개로 나누면 오른쪽 범위처럼 돼요. 노란색 글씨가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하는 구간들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다르게 정리하는 과정이 한 단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눈치를 채셨을까요? 아무래도 x의 범위에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구간을 정리할 때 한 단계 더 거치셔야 돼요. 이제 각 구간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이 x의 범위보다 큰 곳에 있을 때예요. 구간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서 갖게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인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는데 이 값은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값이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다음은 두 번째 구간이에요. 축이 구간에 포함되면서 구간의 시작점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구간이 끝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축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있는 구간이에요. 구간의 중간 지점은 x 이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래서 축인 x 이꼴 2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있어야 하죠. 이때 함수는 꼭지점인 x 이꼴 2에서 최대값을 갖고 구간이 끝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고 이 구간을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간입니다. 축이 구간에 포함되면서 구간이 끝나는 지점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구간의 시작점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먼 구간이에요. 이때 축인 x 이꼴 2는 구간의 시작점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구간의 중간 지점인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이때 최대값은 역시 꼭지점인 x 이꼴 2에서 갖게 되겠고 최대값은 x 이꼴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서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이고 이 구간을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구간입니다. 축이 x의 범위보다 작은 곳에 있을 때예요.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감소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서 갖게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인 A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오지만 이 구간을 만족하는 값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개의 구간을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정계수를 포함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구간이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아닌지, 그리고 축을 포함한다면 구간의 양쪽 끝 지점이 축으로부터 어디가 더 먼 곳인지를 판단하며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어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신다면 구간을 나누는데 애를 먹지 않으실 거고요. 시험 때도 당황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더보기 링크에 오늘 문제와 연습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연습 문제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